오늘은 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주제는 또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힌트는 뭔가요, 피디님? 심심치 않게 연예인들이 이 문제로 정답! 음주운전, 땡, 폭력, 사기, 로맨스 스캠? 땡 그러면 최근에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이 계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지 이름... 아유,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건가요? 그쵸. 혹시 효윤 씨 뭐... 저 세금 잘 냅니다. 오. 탈세! 맞습니다. 네. 조세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 조세 범죄. 사실 저희 엄마도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세금 관련해서 납부 관련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오늘 주제가 조세, 탈세 이런 거거든요. 탈세 하실 인상은 정확히 아닌 것 같은데 세금 잘 내고 계시죠? 네, 사실 커피 마시면서 카드를 내기도 하지만 커피값이 소액이다 보니까 현금을 낼 때가 많거든요. 이러한 소액 현금 매출을 누락을 했을 때 형사범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액수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지 않을까요?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00원, 4,000원 누락했는데 형사범죄를 하면 너무 억울한 케이스니까 물론 누락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뭔가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그거는 저희 이제 변호사님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사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가서 여쭤보고 올게요. 자영업자들이 네. 점검해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지? 세금 관련해서. 네. 그렇죠. 몰라서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변호사님 만나 뵙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올게요. 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용의해 주셨으니까 피디님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뿅. 네, 일단 조세 범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의 탈세 얘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봤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조세가 뭔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 살림이나 지방자치 살림을 위해서 국민에게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조세라는 거는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기 싫다 하더라도 법에서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조세 납부는 이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도 하나이고요. 네.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외관으로 꾸며내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오갔는지 또 어떻게 발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억울한 사람이 적게 되고 또 편법으로 그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조세 관련해서 문제되는 이 실질 과세의 원칙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네. 현금 매출 누락이나 이런 게 좀 흔한 유형일 것 같은데 조세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조세 범죄의 가장 흔한 유형은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든지 수치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있겠죠. 네. 첫 번째로 이제 현금 매출 누락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것인데 단순히 이제 신고를 빠뜨린 수준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매출을 조직적으로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제 별도 장부를 관리하거나 또는 차명 또는 여러 계좌로 수금 또는 기록을 삭제 지시하거나 같은 정황이 결합이 되면 적극적 은닉으로 보고 있어서 그 조세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세금 계산서가 될 텐데요. 실물 거래가 없는데 이제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부가세 환급 수익으로 얻으려고 하는 범죄가 전형적이죠. 단순히 과세 질서를 위반했냐라는 걸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조세를 퍼타로 했느냐, 부가세를 퍼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처벌이 굉장히 천지차이거든요. 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 어쩌는지를 모른다고. 맞아요. 그게 이제 한 달에 얼마 안 되고 뭐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년 모이면 이게 몇십억이 될 수가 있고 네. 몇 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작은 누락도 반복하는 순간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지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변호사님,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뭐 세무조사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거고 어떤 절차로 받는 거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예, 예.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세무조사라는 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은 뭐 단어만 들어도 그냥 털컥 내려앉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담도 많이 오시고 세무조사는 보통 이제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많으신데 사실은 먼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를 하겠다고 10일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게 돼 있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세금을 지금 자기들이 들여다보겠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신고에 대해서 자기들이 벌 것인지, 조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왜 조사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서면 통지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는데요. 미리 알려주게 되면 이제 장부를 예를 들어서 은닉한다거나 손실시킨다 자료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가 사전 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가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한 조사에서 이제는 형벌까지 나아가는 처벌을 나아가는 절차로 가는 것은 그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인데요. 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네. 이렇게 조세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이때 자기 억울한 사정,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세관청이 형식적 관점에서 잘못 파악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조력을 하게 되면 과세에 대한 액수의 상당 부분이 그 절차에서 배제되는 거였고 포탈세액이 많이 줄어들면 사실 형사 절차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요 부분 단계에서 좀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는 시민분이 되게 궁금해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사업자나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거래의 실제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그다음에 증빙 서류, 그다음 대금 흐름이 일관되게 연결되는 기록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이제 항상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자료도 안 갖추시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포탈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내가 나이가 들고 뭐 힘들어서 이걸 못 챙겼다, 바빠서 못 챙겼다, 몰라서 못 챙겼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세무기장료 내시고 맡기면 그렇게 비용 요즘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될 수 있으면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세금을 잘 내자.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